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에요. 야 6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지금 의원가에 제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실시간 국회 현장이고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의원가에 접수하는, 발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의를 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표결을 오늘 담화 이후에 앞당길지 말지 고민하다가 예정대로 이번 주 토요일 모레 오후 5시에 2차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기로 그렇게 확정하고 오늘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나중에 일단 국민의힘의 또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만 야 6당 대표의 지금 이 2차 탄핵 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정된 수순이라서 뭐 발의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해결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빨리 종식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대국민 잠깐만요. 지금 야 6당 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죠. 2차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이 탄핵안에 가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의 야욕도 싹트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는 각오도 다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정당 의원님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를 했으니 그 뒤에 이제 뒤따르는 얘기들도 비슷한 취지 같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지금 김용민 의원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주 토요일보다는 좀 더 많은 부담을 갖고 또 몇 분은 표결에 참석하겠다 내지는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비상계엄이 서로 정치적인 비판을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이제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로 규정을 짓고 대통령을 좀 내란 수괴로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탄핵을 한번 또 그 실패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일주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과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리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꼼수로 회피하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민주당도 역사적 평가,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 6당 대표가 탄핵안을 발의했으니까 실물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실물 봐야겠습니다만 1차 탄핵안에 이런 사유가 들어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탄핵 소추안 내용도 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1차 탄핵 소추안 때 외교 부분에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소위 가치 외교란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해서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 자, 이건 제가 대변인께 여쭤보죠.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탄핵 사유를 많이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북중러를 경시하고 한미일 3국 협력했다, 동맹했다고 탄핵을 한다? 이게 지금 미국 외교관에서도 화제여가지고 오늘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소위 2차 탄핵 소추안에 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때 이른바 정책 실패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헌재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굳이 1차 탄핵 소추안 때 저런 내용을 넣었는지 사실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리다 좀 끊어졌었는데 12월 3일 계엄선포 사태 이후에 그 해결 및 수습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혼란을 종식시킬지에 있어서 사회적 후유증과 어떤 국민적인 상흔이 가장 적은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했고 국민의힘은 가능한 정말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오늘 조승래 수석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지금 방금 그 부분 북중러를 경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중시했다고 탄핵한다라는 부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조승래 대변인이 우리는 그렇게 추진한 적 없다. 그거 조국 혁신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에만 있던 내용이지 우리는 그 추진하지 않는다. 이번엔 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봐야겠습니다만 2차 탄핵 소추안은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이런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논란에 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수석 대변인이 직접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명을 했죠. 일단 첫 번째로 이 내용은 조국 혁신당의 탄핵안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고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굳건히 지지하고 지금 이 상황 속 굉장히 민주주의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한미동맹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밝혔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탄핵 사유로 이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탄핵 사유로 쓰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논란이 됐던 지점들 또는 혼선이 생겨서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